지난주에 이순자가 종합검진 받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 들었어? 세상에, 무슨 일이야? CT 찍는데 쓰는 조영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왔대.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래. 그런데 우리 최정숙 씨도 전신암 검사 후에 수술했다가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갔잖아. 우리 나이에 이런 검사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나는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서 검사 받는데. 뇌 MRI 찍었더니 의사가 이 약을 평생 먹으라는데 먹고 나서부터 머리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나도 혈액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청년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런 거래. 우리 나이엔 정상인데. 나는 심장검사 후에 약 먹고 어지러워서 넘어져 골절까지 됐어. 내 친구 의사는 그 약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대. 내 친구 5명이 건강검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악화됐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년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실제 사례를 통해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분들에게 각종 건강검진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내용들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 건강검진의 진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78세로 전직 교사 박세영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건강검진 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제 건강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고가의 건강검진에 투자했습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말을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제 절친한 친구 이순자 씨가 건강검진을 받고 큰 일을 당했어요. 이순자는 고해상도 CT 촬영을 받았는데 조영제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과 두드러기가 나타나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퇴원 후에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세영 씨, 난 건강해지려고 검사 받았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됐어요. 이 나이에 과연 그런 정밀 검사가 필요했을까 싶어요. 이순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친구들의 경험도 듣게 되었어요. 최정숙 씨는 전신암 검사에서 초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어요. 의사들은 나중에 그 나이에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영미 씨는 심장 정밀 검사 후 약물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심해져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장 질환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질병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받았던 거죠. 세영 씨, 그 비싼 검사비로 차라리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했다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약 먹고 어지러워서 산책도 못 나가니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김영미의 이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박미경 씨는 어떤가요? 그녀는 뇌 MRI 정밀 검사를 받은 후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병적인 상태로 오인된 거죠. 그 약을 먹은 후부터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어요. 세영 씨, 약을 먹기 전에는 그래도 바둑도 두고 책도 읽었는데 이제는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차라리 검사를 안 받았으면 지금도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을 텐데. 또 최수진 씨는 어떤지 아세요? 그녀는 복잡한 혈액 검사 후 잘못된 진단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설정된 혈액 검사 수치가 고령자인 그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약을 먹었더니 근육통이 심해져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어요.
나중에 다른 의사한테 물어보니 우리 나이엔 그 정도 수치가 오히려 정상이라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매년 받던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제 나이에 이런 고가의 정밀 검사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제가 우연히 티서 건강 전문가 김지은 씨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8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고령자의 경우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질병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검사 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합병증의 위험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김지은 씨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제 친구들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죠. 김지은 씨는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고해상도 CT 촬영의 경우 조영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전신암 검사도 위양성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인되는 경우이 많아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심장 정밀 검사나 뇌 MRI 결과 해석이 어려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오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혈액 검사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정상 수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박세영님,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박세영님, 노인성 질환과 노화 현상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모두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해요.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해상도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김지은 씨는 각 검사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고해상도 CT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전신암 검사 역시 위양성 결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심장 정밀 검사나 뇌 MRI도 결과 해석이 어려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오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우리 나이에는 어떤 검사가 적절할까요? 기본적인 혈압 측정, 간단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만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불필요한 검사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집중하세요. 김지은 씨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이 매년 수백만 원씩 투자한 종합건강검진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니. 게다가 검진 후 발견된 이상 소견 때문에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받아서 삶의 질이 떨어진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올해부터는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기본적인 검사만 받고 남은 돈으로 저와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주 2회 공원 산책을 시작했고 월 1회는 문화생활을 즐기기로 했어요. 건강검진에 쓰던 비용 중 일부는 취미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죠. 저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어요. 물감으로 풍경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매주 수업이 기다려지네요.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 그림도 그리고 산책도 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게 된 것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실버 아쿠아로빅 수업이에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부담이 적고 물의 저항으로 적당한 운동 효과도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수영복 입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니
금세 적응했죠. 꾸준히 하다 보니 관절 통증도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함께 시작했는데 김영미 씨는 아쿠아로빅을 시작한 후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약 먹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이제는 산책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물속에서 운동하니 넘어질 걱정도 없고 오히려 균형 감각이 좋아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친구들의 건강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인 운동과 즐거운 사회 활동이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매일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김지은 씨가 강조했던 또 다른 조언을 떠올렸어요. 박세영님, 고령자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보다는 매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실제로 제 친구 최정숙 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그 나이에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초기암이 발견되었지만 그 나이에는 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였죠.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수술 안 받고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건강검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건강검진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에 맞는 적절한 검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김지은 씨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떤 검진이 우리 나이에 적절할까요? 기본적인 혈압 측정, 간단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만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복통이 있다면 그에 맞는 검사를 받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전신 스캔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저는 검진 비용으로 사용하던 돈의 일부를 문화센터 수업료와 친구들과의 야외 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미뤄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수채화 수업도 등록했는데 붓으로 색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치유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림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성취감도 느껴요. 약을 먹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걷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순자 씨는 CT 촬영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했는데 야외 활동을 시작한 후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항상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자연 속에서는 그냥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검사비로 쓰던 돈으로 이렇게 행복을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매주 모여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검사 결과와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어떤 활동이 즐거웠는지, 어떤 음식이 맛있었는지, 어떤 책이 좋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약물보다 건강에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최정숙 씨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녀는 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심하게 고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가벼운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고 그것이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수술 후에는 내가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요가로 잃었던 균형 감각을 다시 찾고 있어요. 김지은 씨가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이었어요. 고령자들은 종종 고립되기 쉽고 이것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워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MRI 찍으라고 하던 의사가 있었는데 이 독서 모임이 제 뇌 건강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하나 더 했어요. 종합건강검진에 쓰던 돈의 일부를 손주들과의 시간에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날을 만들었죠. 그 시간이 약보다, 검사보다 제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다음 달엔 어디 갈 거예요? 고 물어보는 손주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김지은 씨가 말했던 것처럼 고령자의 건강은 검사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의 활력, 행복감, 사회적 연결, 이 모든 것이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지은 씨는 제게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접근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검사와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와 원하는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박세영님,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자문해 보세요. 이 검사나 치료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인가?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언을 들은 후, 저는 제 주치의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세영 씨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검사와 치료의 목적이 달라져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질병을 완치하는 것이 목표지만 고령자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후로 저는 주치의와 함께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받고 있어요. 또 약물 치료도 최소화하고 대신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활발한 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죠. 제 친구 박미경 씨는 지난달에 뇌 MRI를 다시 제안받았을 때 의사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검사가 제 치료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검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그 조치가 제 삶의 질을 정말로 개선시킬까요? 의사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자 그녀는 검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그 비용으로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경주 여행을 다녀왔죠. 그 여행이 그 어떤 약보다 제 기억력과 기분을 좋게 해줬어요. 옛 절과 유적지를 걸으면서 역사에 대해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보낸 시간. 돈을 그렇게 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최수진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녀는 복잡한 혈액 검사 대신 기본적인 검사만 받고 남은 돈으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식단이 약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게다가 요리 수업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의 교류가 정말 즐거워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검사와 더 많은 약이 항상 해답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때로는 단순한 것들 산책, 맛있는 식사, 좋은 대화, 새로운 취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일 수 있어요. 김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박세영님,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해요. 고령자에게는 특히 이 세 가지 측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검사와 약물로 신체적 건강을 약간 개선하는 것보다 정신적 행복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1년이 지났고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더 활발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오는 건강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서예요. 우리 나이의 건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건강검진과 약물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모든 검사를 받고 모든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검사받았고 충분히 약도 먹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요. 삶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검진 비용의 일부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그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